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보통 해가 바뀌면 자동차 회사들이 그 신차를 출시를 하는데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뭐 이게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모델을 바꿀 때도 있고 완전히 교체해서 이름만 같은데 완전히 교체해서 나올 때도 있죠. 네.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내년형 모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차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 파시는 분한테 이게 뭐가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 손잡이가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네. 네, 어제는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고 매수도 좋고 견조하게 올라가다가 12시 50분에 우크라이나에서 포격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했다가 일부 회복했는데 그거를 다 돌리지는 못하고 미국 시장이 어제 또 급락이 나왔죠. 네. 뭐 그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고 뭐 아직까지도 불안이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다른 뉴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뉴스가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합해서 많긴 한데요. 이걸 다 훑어보긴 좀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저께 나왔던 뉴스 중에서 미국의 소매 판매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뉴스였죠. 소매 판매가 월간으로 3.8%가 증가했어요. 네. 연간으로는 13%. 이게 이제 그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증가했다. 금액도 늘고. 예. 그래서 그게 호재였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아마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안 좋은 얘기들도 있어요. 군드라크라고 하는 채권 투자 전략가가 뭐 이 소비가 둔화돼 가지고 경기가 침체로 갈 위험이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뉴스는 없었고, 어제 나왔던 그냥 일반 뉴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그 여행객들 검사 의무하는 거 그거 폐지한다고 했고, 일본도 지금 여행객들 그 규제하는 거 7일 격리를 3일로 줄이고 허용 인원을 뭐 5,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더나 CEO가 코로나 뭐 종식 단계가 뭐 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코로나 해제국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연준 회의록이 나왔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뭐 이전에 나왔던 얘기대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자산 축소, 대차 대조표 축소를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논의는 했다라는 거죠. 네. 그것도 뭐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그저께는 새벽에 좀 올랐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란 핵 합의가 거의 뭐 타결될 것처럼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프랑스가 경고를 또 이란에다가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동결 자금 해제하는 거하고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 석방하는 문제, 그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은 핵 합의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농축 그거 한도를 60%까지 지금 이란이 높여놓은 상태인데 그걸 다시 5%로 떨어뜨리는 그런 뭐 합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유가가 빠졌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되는데,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하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유가가 90달러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란의 핵 합의가 지금 현재 유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격은 그 도네츠크 공화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하고 루안시크라고 주장하는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친러 성향이 강한 곳인데 그쪽에서 지금 계속 정부군이 포격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반군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뭐 공격한 적 없다. 근데 반군은 뭐 또 비난하는 성명을 하고 오늘은 또 뭐 부서진 유치원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방 쪽에서는 그 철수한 거 없다. 오히려 7,000명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새로 건설된 그 병원, 야전 병원 사진하고, 건설된 다리 사진하고 이런 걸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증거를 제시를 했으니까. 근데 그 러시아 측에서는 그 발칸반도에서 기차로 탱크나 이런 거 철수하는 그 장면 또 보여주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거는 뭐 사실 중요하지 않고, 지금 오늘도 그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기 위해서 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위험을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갑자기 10시 반 넘어가지고 갑자기 선물이 매수가 확 들어왔거든요. 미국 선물 쪽도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그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유발하는 뉴스가 있긴 했었다. 근데 지금 철수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보다는, 러시아가 예전에 발칸반도를 잡아먹을 때, 병합할 때, 그때도 실제로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 발칸반도가 친러 성향이 상당히 강한 곳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싸우다가 뺏긴 거죠, 그냥. 예. 친러 성향이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예.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뭐 공격 같은 거 뭐 지금 차라리 그 대포 소리 나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오히려 그 시장에는 조금 낫다. 근데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유치원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그 문제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이제 뭐 정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지 않겠냐. 다만 에너지 가격이 문제였는데, 이러한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서방의 언론들, 영국이나 뭐 이런 뭐 다수의 언론들은 서방의 대표자들이 지금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다. 그리고 서방이 이번에 분열된 모양을 보였다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영국과 미국이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분열되어 있다.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푸틴이 뭐 전쟁하지 않고도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러시아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오늘 밤에 있었던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유럽의 1월 신차 등록이 마이너스 6%, 이전이 마이너스 22%였는데 많이 줄었고, 그리고 터키가 금리를 동결했어요. 오랜만에 동결을 했는데, 그리고 건축 허가, 미국의 1월 건축 허가가 189만 9천 건. 이거 뭐 전망치보다 많았고,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는 163만 건인데, 요거는 전망치보다 좀 작았고요.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뭐 안 좋았어요. 16 정도 나왔거든요. 이런 거 나왔는데 뭐 그게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30년 물가 연동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금리가 지난번에 마이너스 0.29% 정도 됐던 게 이번에는 0.195%예요. 올랐어요. 근데 지금 10년 그 균형 물가, 물가가 지금 2.43, 2.48 여기서 지금 거의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쭉 타고 올라가니까 이 물가연동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많이 올랐다, 지금 시장의 금리에 비해서. 그리고 어제 중요한 그 전환점이 뭐가 있었냐면, 사주물 국채 입찰이 또 있었거든요.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실 이거 뭐 별로 중요하게 아무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어제 그 입찰에서 금리가 이전이 0.02%였는데, 어제 입찰 금리가 0.08%예요. 처음으로 올랐어요. 그것도 4배나. 지난번에는 시장 금리가 0.02에서 0.08로 제가 4배 올랐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입찰 금리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오를 때 시장 이 사주물 금리가 얼마였냐면 0.035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0.076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4주짜리잖아요. 이 4주 동안에 이 미국의 이쪽 그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 뭔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흐름이 바뀌는 듯한, 제자리를 찾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제 그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은
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그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 이 스프레드가 지금 0.4까지 줄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역전될 수 있다. 역전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군드라크가 또 그런 얘기를 했고, 뭐 그거 얘기하고,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가 또 나와가지고, 예. 또 얘기를 했어요. 그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예. 2%를 또 얘기를 했거든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뒤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경기를 완전히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하고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1%, 우리는 3% 정도, 다른 쪽은 다 3%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무라가 2.1%를 제시를 하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금리를 1.25 이상 올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를 물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성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장률이 높아야 금리를 따라 올려야 손해를 보지 않고 경제에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인데 이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리를 올려도 된다는 거죠. 물가 때문에 뭐 물가를 핑계 삼아 금리를 올려도 견딜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에 단서 쪽으로 그렇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는 거죠. 충격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계속 어제 미국 시장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렇게 나스닥이 2.8% 이상 빠지고 선물이 마이너스 3%를 넘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뭐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아침에 시가를 보고 시작하는 걸 보고 뭐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이 관망이었거든요. 관망. 네. 왜 관망이냐면 오늘 밤에 미국의 옵션 만기예요. 미국의 옵션 만기는 세 번째 금요일인데 이번에도 급락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왜냐하면 1월 21일이 1월 달에 세 번째 옵션 만기였는데 그때 나스닥이 2.7% 급락을 하거든요. 네. 옵션 만기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옵션 만기에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어제 빠졌잖아요. 네. 어제 빠졌는데 오늘 또 빠진다. 이렇게. 옵션 만기를.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 선물 매수나 주식 매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따로 갈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과 약간 흐름이 조금 다르다. 근데 오늘은 매도를 했어요. 선물도 좀 안 좋았고 주식도 매도를 하고. 근데 코스닥 시장을 10시 반부터 쭉 타고 올라가면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 옵션 만기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 네.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달라진 게 없다. 악재가 달라진 게 없다.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긋지긋하다. 근데 두 가지 호재가 지금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지금 코로나 규제를 해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나올지도 모를 이란의 핵 합의. 예. 호재가 있어요. 두 개가. 그게 있고, 지금 3월 15일 날 FOMC가 열리는데, 그때까지를 다들 지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은 그 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 살짝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 국방장관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뭐 더 접근을 했다. 예. 더 늘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바이든이 또 새벽에, 예.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또 악재가 하나 있었죠. 러시아의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추방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또 보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네. 세 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하고, 그리고 블라드하고, 그리고 이 대사 추방, 부대사 추방. 이런 뉴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근데 사실 뭐
새로운 게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시장이 오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초반에 오전에 나왔던 흐름은 아, 이제 하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계속 하잖아요. 지겹게. 오늘은 진짜 지겹게 변화가 없었어요. 거의. 예. 옵션 만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거죠. 그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예상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완전히 돌아간다. 돌린다. 오늘 지수도 같은 경우도 그 딱 걸려 있어요. 이평선에. 딱 20일 이평선에 걸려 있거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 네.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단기 유동성이 엄청나게 뭔가 좀 발작을 일으켰는데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초단기 그쪽에 계속 막 들어가니까 이게 금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사주가 딱 지났어요. 예. 사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악재 나올 것도 거의 나온 것 같고, 금리 올린다고 하는 거에도 좀 내성이 생긴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저께 미국에서 작년 11월 달에 통과된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이거 나왔거든요. 예. 그게 나왔어요. 통과가 돼가지고. 뭐 수소에 95억 달러, 그리고 뭐 전기 충전하는데 뭐 75억 달러, 다리, 뭐 이런 거, 짓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지원, 구체적 계획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돈이 이제 집행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 유동성 발작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자가 거의 없이 지금 떠돌고 있던 돈들이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7%가 빠졌고 로블록스가 20% 이상 폭락했는데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뭐 실적이 이제 끝났으니까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1월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이게 연간으로 141% 증가를 하긴 했는데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18%. 다만 이제 지난 1월 달에 월간 증가 감소보다는 한 3% 정도는 줄었다 뭐 이렇게 위안을 삼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폭적인 완화는 없다. 또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오늘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쪽에 이제 그 인텔이 전망하기로는 이 반도체 쪽 사업이 2025년 정도 되면 2배로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쪽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 뭐 NXP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쪽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고 전망도 나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 진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호재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면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 옵션 만기 때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 옵션 만기 때는 다른 흐름이 반대로 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시장이 계속 빠지면서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빠졌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때 급락을 하게 되면 견디다가 아 이거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리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견디다가 못 견뎌서 팔아가지고 더 떨어졌을 때 매수를 못 합니다. 거의. 예. 강심장이 아니면 못 해요. 그리고 바닥을 찾기가 어렵고, 바닥은 근데 이미 1월 24일인가요? 6일인가? 1월 26일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 일단 1차 바닥이 나왔고, 어제가 2차 바닥 정도,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도달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강했던 부분이 최근에 계속 리오프닝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미국도 에어비앤비가 뭐 호텔 예약 수요가 2019년도에 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 화장품주가 강세를 많이 올랐죠. 클리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신세계 인터,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건설 쪽하고 화학 쪽이 많이 올랐죠. 네, 건설하고 화학. 뭐 딱히 건설이 지금
올라갈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주들이 거의 이평선을 다 뚫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은 뭐 DL하고 DLENC 뭐 이런 쪽이 셌고 뭐 화학은 뭐 효성 그 TNC가 오늘 또 좀 많이 올랐고 네, 뭐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올라간다 그러면 금융이 원래 이제 경기가 회복 사이클에 들어갈 때 원래는 이런 코로나가 아니고 금리를 이제 정상적으로 올리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금융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건설이 오르고 예, 그 다음에 뭐 화학, 철강, 뭐 소재 이런 것들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집값이나 뭐 이런 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선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근데 화학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에 편승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오늘 이상으로 시황을 마치고요. 질문에 환율 뭐 물어보셨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유럽 쪽하고 미국 쪽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유로화가 강세였어요. 유로화가.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제자리에 멈춰 있는 상태인데 원래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미국은 강달러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어떤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달러가 약해지는 게 미국한테는 유리합니다. 예. 달러가 많이 퍼져 나가야 되거든요. 달러가 해외로 미국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미국에 놔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거든요. 예. 경제 성장률보다 그 달러가 돈이 더 많으면 당연히 이게 그래서 이걸 빼내야 되거든요. 이걸 빼내는 그 징후가 뭐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달러가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금리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달러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좀 떨어졌는데 이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환율이 높으면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긴 한데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질문은 그 정도였고, 네. 오늘 밤에 뭐, 옵션 만기를 봐야 되겠지만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가 제가 고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다른 흐름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최경진의 킥시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